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의 손문 박사라고 합니다. 오늘 10번째 발표로 코로나19 이후에 기독교 교육의 지속 가능성, 기독교 교육과 경제학의 학문적 융합의 가능성에 대한 논문을 우리 귀하신 회원님들께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돼서 너무나도 큰 영광입니다. 코로나19는 최근 전 세계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매우 심각한 위협과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생물학적으로는 사스, 중증급성 호흡기 증후군이나 메르스, 중동호흡기 증후군과 유사한 특성을 지닙니다. 그래서 사스코비드2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스코비드와 비교되는 가장 강력한 특징은 인간세포 수용체와 연결되는 ACE2입니다. 기존의 사스는 코비드보다 10배 이상 강하게 결속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마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게 되시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핵심 단백질 구조와 두 번째 그림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즉 상단의 스파이크가 어떻게 인간 수용체 세포인 ACE2와 결속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껍질은 3가지 이상의 이상적인 단백질로 만들어진 스파이크로 덮여 있습니다. 각각의 스파이크 하단에는 인간 세포로 결속되어 들어가는 작은 연결 부위가 있는데 이 부분이 숙주 세포를 결속하는 역할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기존의 사스보다 강한 결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파이크의 표면은 당류로 덮여 있는데 이것은 면역 세포를 위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를 보게 되시면 이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의학적 방법으로서의 백신 효과에 대한 그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그림은 아까 말씀드렸던 스파이크와 인간 수용체 세포 ACE2의 결속력을 저해하는 쪽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있고 최근에 개발된 모더나 백신, 메신저 기반의 모더나 백신이 그러한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입니다. D타입에서 G타입으로의 변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초기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D타입입니다. 그런데 보시는 그림처럼 G타입으로 변이가 되었고 최근에는 그 변이 바이러스가 실질적인 위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심각성은 전염성이 강한 감염병의 차원에 머물지 않습니다. 경제 전반에서 나타나는 팬데믹의 충격은 보다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0년 팬데믹으로 인한 세계 경제의 낙폭은 충격적인데요. 경제기구에서는 8%의 하락을 전망하고 있으며 이 수치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낙폭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슬라이드를 보시면 2차 세계대전 이후 중요한 위험 요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요한 위험 요인들 발생하면서 경제적 낙폭이 발생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1차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 또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이러한 기존의 위기들보다 지금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위기가 현저하게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후의 경기 부양책이 세계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할 경우 그 심각성은 2050년에 극대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즉, 지금 바로 그 영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무려 30년 이후까지 그 영향력이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은 경제적인 충격을 넘어서서 공동체 내에서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균열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의 정책과 반응은 사회의 소수자의 불균형의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사회적, 정치적 그리고 역사적 맥락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강과 보건의 위협이 외교 정책과 무역 전쟁으로 전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타자에 대한 분리와 두려움이 가장 나쁜 결과로 나타나는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 이후에 기독교 교육은 타자를 포용하고 소수자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주된 방향이 정해져야 할 것입니다. 이후에 논문의 중요한 본론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10분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을 더 발전시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회 자료 292쪽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면 인간이 아닌 다른 피조물의 생태적 환경과 복지는 인간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비인간 피조물의 생태와 생존이 인간의 생태적 지속 가능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 교육의 지속 가능성은 다른 피조물과 인간이 경험하는 삶의 호흡에 대한 공감, 엠파시의 역량을 충분히 배양하는 쪽으로 그 방향이 결정될 것입니다. 학술지 발표자로 293쪽 두 번째 패러그래프를 읽겠습니다. 결국 자연 속에서 그리고 자연과 함께 하지 않고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스러움을 경험하고 체득하지 못하게 됩니다. 기독교 교육의 지속 가능성은 이처럼 하나님의 초월적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을 학습자들이 자연 속에서 마주하는 기이함과 기쁨의 공간에 초대하는 발견의 학습 환경을 구성하는 노력이 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교육적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표 자료 295쪽이 되겠습니다. 노동시장에서 대안적인 인력의 교육과 창출은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평형 상태를 조율하는 가장 기본적인 장치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의 노동시장의 전반적인 유동성은 다른 노동시장의 기회 제공에 의존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팬데믹 상황에서의 OECD의 제언 역시 이러한 노동시장의 대안적 기회 제공에 따른 선순환 구조의 촉진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일대학교의 총장이며 대표적인 케인지언인 리차드 레빈은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철학적 기초를 제공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그 유명한 보이지 않는 손에서의 시장을 이와 같이 해석합니다. 아담 스미스의 말로 하면 사회의 연관 수입이 최대가 되는 결론을 추구하는데 이것은 보이지 않는 손의 유명한 구절에서 명백하게 보다 큰 가정을 수반하게 되는 것이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일대학교 신학대학원의 종교교육 교수이며 저명한 학술지 Religious Education의 편집자인 조이스 멀서 교수는 브라질의 여성 생태 신학자 이본느 제바라의 한 집단의 생존은 다른 집단의 생존에 의존한다. 땅과 모든 생명체의 생존이 서로 연결되고 상호 의존되고 있다는 말을 인용하며 자아와 공동체, 환경과 지구의 유기적 관계성과 상호 의존성을 강조합니다. 코로나19 시대의 기독교 교육의 지속 가능성은 이와 같은 노동시장에서의 대안적 기회 제공의 선순환과 그로 인한 상호 연관성과 상호 의존성의 경험의 신학적 풍성함으로 축약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